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최경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금 추진 현황과 스마트시티 중에서도 부산 EDC를 대상으로 저희 이제 연구과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공 커뮤니티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국토부 박사방님도 그렇고 이재용 저희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스마트시티가 왜 지금 와서 다시 이제 유행이 되고 있는 키워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는 잘 아시겠지만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이제 접어들어서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소인 가구들도 많아서 그런 이제 인구 변화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성장 그리고 공유 경제 등의 산업 구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시작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후 환경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체감하시는 것처럼 예전 기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안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서 스마트 시티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 가지 새로운 AI, IoT, 빅데이터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초연결 지능 사회에 대한 신산업에 대두되는 부분에서 스마트 시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스티프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내나 국외에서 변화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건축 환경, 건물 에너지를 지금 전공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인구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관련된 여러 가지 국내 대응 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됐고요. 그래서 온실가스와 건물 에너지 10대 이슈를 정리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뉴딜이라든지 에너지 소비량 절감, 건물 에너지 정보 기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신산업, 온실가스 감축 이행 수당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에는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국토부에서 도시경제과에서 중심에서 많이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이제 이걸 1단계라고 보면 2013년까지 유비쿼터스 시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됐었고요.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제2차 UCT 종합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협동해서 추진되는 실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면서 유비쿼터 시티에 대한 것들이 스마트 도시 정책으로 다시 재편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이 2018년도에 도출됐고요. 이 스마트 시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까지 같이 세 개의 중심축이 협업하는 구도로서 추진하는 것이 현재 국토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는 다시 한번 뭐냐라는 건 기술적인 부분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의 ICT,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접목하고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경제,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 같이 접목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다양한 혁신 기술이 도시 인프라와 결합돼서 구현되고 융복합 가능한 공간 의미에서의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됩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결국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ICT 기술이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관점을 맞춰서 기술이 접목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스마트 시티를 정의하는 것들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나열되어 있는 기술 정의들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은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요. 또는 데이터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람 또는 시민 참여, 비즈니스 여러 가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들어가서 스마트 시티를 정의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걸 큰 틀에서 보면 각국 경제 및 경제와 발전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도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국가별 접근 정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등 또는 미국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민간 주도로서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가 추진되고 있고 부수적인 목적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재생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시티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등과 관련 신흥국들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공공 주도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경기 부양하는 목적으로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국가별 전략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에 각 나라별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스마트 시티를 좀 조사했던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에 보시면 총 50개의 스마트 시티를 각 비전이라든지 리더십, 예산, 재정 인센티브, 또 지원 프로그램, 인적 역량 등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전 세계 글로벌 3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1위는 런던, 2위는 싱가포르, 그리고 3위는 서울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는데 아래 보시면 각 나라별로 다양한 지표에 차이가 있습니다. 런던이나 싱가포르 좀 이제 저희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아무래도 민간 주도라든지 또는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은 그런 부분 좀 뒤처져 있지만 ICT 기술이라든지 인적 역량에 대한 부분은 높은 점수를 받아서 3위의 순위를 서울이 분석 결과를 차지했습니다. 아직 2019년도 자료는 아직 입수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보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3위를 차지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상하이는 10위, 일본 동경은 28위로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델들을 좀 다듬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신흥 도시에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세워져 있던 이유 등도 아마 이런 결과들을 반영해서 추진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의 유명한 바르셀로나도 9위, 그리고 중국 상하이는 10위, 그리고 이스라엘 텔아비브는 4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아래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각 나라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체크되고 있는 사항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는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을 2018년도에 발표를 해서 2019년도부터 5개년 동안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 시티라는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좀 생략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목표는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그리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 시티 그리고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라는 목표로 총 4가지의 추진 전략으로 추진되는데요. 지금 이제 세종이라든지 부산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도시가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대구 또는 시흥을 대상으로 해서 실증도시가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에 대한 전략일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시범도시와 함께 기존 도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뭔가 트랙 레코드를 구축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 구축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연구 개발, 인재 육성 등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제적으로 스마트시티 표준화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도 참여해서 표준화를 추진하는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스마트시티 기반을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고 있고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건설 경제가 요새 어렵기 때문에 건설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시범 도시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라고 하는 두 군데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재용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지자체를 대상으로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퇴 도시를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smartcity.go.kr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국내외 스마트시티 전략, 정책,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에는 많은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추진이라는 전담 조직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시티라는 건 뭔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해당하는 국내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R&D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 도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은 제가 사이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메모하셔서 복귀하신 후에 이 해당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포털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축해 주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스마트 시티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물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2019년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국토부 국가 R&D에 대한 내용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리를 했고요. 아직 이제 과제가 진행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말씀드릴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은 계획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계획들이 저희가 연차별로 제대로 작성이 된다고 하면 스마트 시티, 그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트랙 레코드를 도출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제명은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명이고요. 이 과제가 시작되게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국정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신기후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올해부터는 공공에서 발주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제너럴 빌딩 인증 제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전체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18.1%를 차지했지만 그게 건물 부분이 온실가스의 주요한 발생 산업 부분이다 보니까 당초에 18.1%에서 32.7%로 강화돼서 건물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지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 시티를 발굴해서 해외로 진출하겠다라는 게 국정 과제에서 저희 과제가 작년부터 추진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제가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축이다 보니까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을 아래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휴머니티 AICBM 리뉴어블 에너지 이피션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를 저희는 클라우드 쉐어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를 해서 지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쉐어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 있는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 EDC를 대상으로 지금 과제를 실증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시 건물 단위의 잉여 에너지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서로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공유와 거래에 대한 그런 실증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연구단 과제가 추진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온실가스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하면 상당수의 비용들이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시재생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재생원의 융복합 그리고 에너지 공유, 에너지 복지 기술들을 적용해서 솔루션을 제공하자라는 게 저희 연구단의 목표이고요.
이런 연구단의 목표를 잡으면서 대상 건물을 잡았던 것들은 지금 현재 신축에 대한 부분은 부산 EDC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 도심도 저희가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규모 건물이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들을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장 분석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지금 현재 이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든지 구역정기 사업법, 집단의 사업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지금 도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산 EDC 스마트시티와 시흥 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구성을 하는 것들은 신도심을 위주로 하고 있는 부산 EDC를 대상으로 주요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기존 도심인 시흥 같은 경우는 저탄소 에너지 리모델링 패키지를 적용을 해서 리모델링 한 후에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가 구성될 수 있게끔 다양한 기술들을 지금 저희가 접목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단은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축 기술 개발 연구단이고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총괄 주관을 맡고 있고, 1세부는 에너지 공유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 그리고 2세부는 리모델링 최적화 기술 개발 및 실증으로 구성되어 있고, 1세부 안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에너지기술연구원, 서울대 차세대 융합기술원, 그리고 GS건설이 참여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구분해서 지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세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도 에너지기술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 연세대학교가 주로 참여하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 진단 및 평가 프로세스를 주로 개발하고 있고, 저희는 리모델링 기술 패키지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 최종 모델 보급 기반 구축을 위해서 연세대에서 담당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후에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 추진하는 실증 크게 두 가지 축인데요. 도시 단위는 부산 EDC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에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실증이 추진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 도심을 대상으로는 시흥에서 리모델링 후에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구 단위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도시 단위든지 지구 단위든지 에너지 자립률 100%를 맞추는 게 저희 연구단의 목표인데요.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에너지 사용 계획에서 고효율 패시브 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 부하를 줄임으로써 자립률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자립률을 또 30%를 더 추가하는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들을 적용을 해서 에너지 공급을 늘림으로써 자립률을 더 개선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신 에너지를 연료전지와 같은 신 에너지를 적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EDC라든지 시흥 스마트 도시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하는 게 저희 연구단의 목표입니다. 에너지 커뮤니티 기준은 저희 연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부분들은 2017년 지구 단위에서 사용하는 평균 건물의 BAU 대비해서 에너지 효율 60% 향상하는 목표를 하고 있고, 기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와 관련된 5대 에너지에 거기에 플러그 부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실증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넷제로 에너지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양한 건물군들이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라는 건물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B 건물에 넘겨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A 건물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거래 모델을 저희가 세우는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에너지 수요 관리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과 커뮤니티의 패시브 디자인과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부하를 줄이면서 에너지 저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다양한 용도의 건물군에 에너지 밸런스를 조정하고 공유를 예측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에너지 메가와트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수요 부분에서 최대 에너지 30%를 저감하는 그런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열 전기 통합 관리 운영이라든지 에너지 수거 예측 통합 최적 제어, 그리고 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익명성이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에너지 관리 부분에서의 에너지 저감을 20%를 달성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공급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복합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신에너지를 공급을 함으로써 그리드 안에서의 서로의 에너지 공유를 연계를 통해서 에너지 저감을 최대 30%까지 달성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실증 단지 안에서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 내용들은 일세부에서의 부산 EDC 스마트 시티 실증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때는 주로 다양한 건물들을 서로 연계를 해서 양방향 에너지 인프라 네트워크까지 구성을 해서 저희가 구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흥시 스마트시티 실증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리모델링 후에 각각의 건물들이 에너지를 서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한 후에 거래 시스템을 구현을 통해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부산 EDC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부터 먼저 지금 첫 삽을 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 11월에는 단독주택 단지에 대한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리빙랩을 통한 실증을 통해서 각각의 건물들이 에너지 공유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에너지 거래가 이루어진지에 대한 내용들이 검증이 추진되고 그런 내용들이 모니터링과 그리고 검증되는 과정까지 거치면 저희 과제 2023년도에 최종적으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에 대한 국가적인 표준 모델은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은 단독주택 단지와 공동주택 단지 그리고 부산 EDC를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혁신센터 세 가지 모델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증을 추진할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 일정보다는 좀씩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정해진 과업 기간 안에 에너지 공유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모델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6세대 중에 19 실증 세대에 대한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것들이 설계가 완료가 됐고 기본적으로 K워터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GS건설이 같이 공동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37세대는 지금 현재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계약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사업자가 계약이 되면 이 부산 EDC에서 위치한 단독주택 단지 56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실증에 대한 부분들 이제 기존 도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흥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을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한 후에 에너지 공유를 거래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전 조사는 올해 이제 7, 8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이고 실제 그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건물에 맞는 리모델링 패키지를 적용을 해서 실제 시공하는 거는 2021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리모델링 기술 패키지들은 예전처럼 단위 요소 기술만 리모델링 되는 게 아니라 벽체가 한꺼번에 시공될 때 이때 창호 예를 들면 문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접목돼서 공기 단축이라든지 현장의 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모듈화 공법을 적용을 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각 건물에서 각각의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 그 생산하는 걸 지금처럼 한전에 이제 보내서 그냥 그 상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각 건물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구축해서 각각의 건물이 남는 잉여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모델을 보여주는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흥시의 첨단도시 조성과와 회계과를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적합한 건물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협약이 완료가 다 있어서 저희 이제 과업 예산이라든지 기간 내에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 3개에서 5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증하고 그 건물들이 서로 간에 에너지를 거래를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모델을 보이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적용되는 기술들은 아래 적어져 있지만 패시브 기술 패키지라든지 고효율 설비 기술 그리고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 도심에서 에너지 공유와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 위주로서 좀 더 과업을 진행을 해서 성과들이 나오게 되면 더 좋은 성과로서 다음 자리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